공사가 끝났으면 유리공사에 들어갑니다. 유리공사. 유리의 종류 해가지고, 자, 무슨 유리가 있죠? 안전유리가 있고, 에너지 전략형 유리가 있고, 기타 유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의 종류를 먼저 나누셔요. 자, 무슨 유리? 안전유리, 그 다음에 무슨 유리? 에너지 전략형 유리, 그리고 기타 유리. 이렇게 세 개로 먼저 나누세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안전유리를 공부하시는데, 자, 머릿속에, 이 유리가 깨졌을 때 안전하겠구나의 관점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망입유리입니다. 망입. 망을 삽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망입유리 한자 뜻 그대로면 망을 삽입한다. 어디 사이에다가? 유리 사이에다가. 근데 삽입을 하려고 해도 참 안 되죠. 그러니까 유리 제작 시에 삽입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형시에, 자, 그러니까 유리 성형을 하면 유리 액체를 이렇게 쫙 펼쳐서 판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성형시에 금속재의 망을 유리 내부에 삽입한 일종의 판유리죠. 여러분 그 유리 만드는 공장 옛날에 동네에 많이 아직 그저 도시에 있었죠. 이렇게 바람 불어갖고 쭉 해갖고 판유리는 펴서 만든 거죠. 그 사이에 망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제목이 무슨 유리예요? 안전유리죠. 어떻게 해서 안전유리냐? 화재 시에 가열로 인해 파괴되어도 유리 파편이 금속망에 그대로 붙어 있어 떨어지지 않으므로 화염이나 불꽃을 차단하는, 자, 뭐가 우수하다. 자, 이런 게 이제 객관식을 풀 수 있는 그 기준이 돼요. 자, 뭐예요? 방화성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소화전이나 방화구역, 방화문 유리 등 화재 시 연소의 방지가 요구되는 곳에 쓰입니다. 자, 망임 유리는 어디에다 쓰는다는? 연소 방지, 방화성이 우수해서 연소 방지에 쓰입니다. 자, 그리고 샤시 내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샤시 하단에, 자, 무엇을 두라는 거예요? 물 빠짐공, 자, 배수공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지금 망임유리 객관식 나오면 찍을 수 있죠. 여러분 출제자가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인가 관점에서 책을 읽는 것이 좋은 습관이에요. 망임유리는 금속재 망이 유리 성형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재 시에도 유리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돼서 방화성과 연소 방지에 요구되는 때 무슨 유리를 쓴다라는 거야? 망임 유리를 쓰고, 큰 제목이 지금 안전유리입니다. 그 다음에 접합 유리입니다. 자, 유리, 판유리와 판유리를 뭐 얻었다는 거죠? 접합했는데, 자, 그래서 두 장 이상의 판유리 사이에 뭘 속에다 집어넣고 접합을 할 것이냐 문제요. 자, 사이에 접합 필름인 합성수지 막을 삽입합니다. 합성수지 막. 자, 그래서 판유리와 판유리 사이에 합성수지 막을 삽입해서 압착시킨 유리입니다. 자, 삽입하여 가열 압착한 안전유리입니다. 자, 이 접합 유리는 충격 흡수력이 강하고,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파손 시 유리 파편의 비산을 방지합니다. 자, 요게 핵심이요. 지금 안전유리이기 때문에 뭔가 이 유리가 다른 유리에 비해서 안전하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성수지 마비 두 판 사이에 압착되어 있는데 파손 시에 유리 파편에 무엇을 방지한다는 거야? 비산을 방지해. 여러분 객관식 출제를 하더라도 핵심이 저런 단어가 들어가 있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강화유리하고 배강도 유리를 구별을 합시다. 자, 강화유리는
모든 유리 중에 가장 강한 유리가 강화유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강화유리를 만든가? 일반 선행 유리를 연화점, 자, 요거 동그라미입니다. 연화점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연화점이라는 말은 그 유리가 누글누글 액체가 되는 시점이 연화점이야. 그 연화점 이상으로 재가열한 후 찬공기로 급속히 냉각시킵니다. 자, 요것이 핵심이요. 연화점 이상으로 가열한 후, 그러니까 원래 유리를 연화점 이상으로 가열해서, 자, 물속에다가 철은 그 물속이나 기름 속에 급냉시키는데 이건 찬 공기로 급냉시켜. 자, 급속히 냉각하여. 그러면 냉각하면 어떻게 되죠? 강화가 돼요. 냉각하여 제조하며 파편 상태가 작은 파달 조각의 모양으로 일반 유리의 3배 내지 5배 정도의 강도를 갖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자, 강화 유리가 일반 유리에 대해서 몇 배 정도 강도가 있냐? 자, 3배 내지 5배 정도 강도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아까 문 보고 봤던 그 유리가 강화 유리예요. 그리고 저쪽에 창이 있잖아요. 라운드 쳐져 있는 창의 문도 다 강화 유리입니다. 강화 유리. 깨지면 어떻게 깨지죠? 파달처럼 부서지죠. 그래서 차대기로 몇 차대기가 나와요. 문자가 하나 부서지는데. 그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뭐죠? 산업 폐기물이죠. 그래서 이 산업 폐기물 봉투에다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밑에 전기하고나 있잖아요. 그런데 산업 폐기물이 꽤 나와. 이렇게 호수 같은 거. 어깨 아프게 잘라요. 그래서 쬐끔쬐끔하게 해서 자, 산업 폐기물 봉지에다 담아서 버리는데 그게 몇 통씩 나오대요. 그래서 알게물이. 유리 같은 경우도 함부로 못 버리죠. 자, 그러면 강화유리도 그러니까 안전유리의 대표되는 겁니다. 자, 배강도 유리는 자, 플로트판 유리에 자, 여기에 연화점 부분, 누글누글해지는 부분이 연화점 부분이야. 연화점 부분, 연화점 이상, 그리고 자, 가열한 후 양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자, 급냉하는 게 아니야. 냉각 공기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각 공기를 뿌려주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선행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위에는 강화유리는 찬 공기를 급속히 뭐 시킨다 그랬죠? 급냉시킨다 그랬어. 그러면 열 처리가 되는 거죠, 당금질이. 이쪽에는 연화점 부분까지 올렸다가, 그러니까 이상은 아닙니다. 자, 양표면에 냉각 공기를 샥 선행시켜줘요. 그래서 유리 표면에 20 내지 60 이하의 압축 능력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유리에 비해서 자, 내풍합 강도, 열깨진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 판유리의 몇 배? 2배. 자, 이쪽을 봐봐. 강화유리는 몇 배? 아니, 5배까지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가장 더 세다는 거야? 아니지. 배강도 유리의 2배가 아니라 그냥 일반 판유리의 2배. 그리고 저쪽에 강화유리는 그냥 일반 판유리의 뭐요? 5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강화유리가 더 센 겁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 판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갖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강화유리는 아예 절단은 상상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배강도 유리도 다이아몬드 유리칼로 절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제품 절단이 불가능하다고 써져 있죠. 알겠죠? 자, 여러분 급냉에서 당금질한 것이 더 강하게 해서 선행에서 뜨임 처리하는 게 더 강하게 해서
이런 거 이제 선행한다는 말이 뜨임철이라는 거거든요. 어느 것이 더 강하겠어? 금냉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당금질과 뜨임철이. 자, 알겠죠? 금속이 아닌데도 유리도 이러한 성능이 있다는 거죠. 당금질 처리, 뜨임 처리 이런 거. 자, 배강도 유리는 뜨임 처리를 한 거예요. 자, 이상 우리는 지금 무슨 유리를 공부했어요? 안전유리. 자, 그런데 찾고 있죠. 그 망임유리하고 접합유리가 자꾸 헷갈립니다. 자, 망임유리는 무엇을 집어넣는 거예요? 금속 망을 집어넣는 거고, 접합유리는 뭘 집어넣는 거예요? 합성수지 판을 집어넣어서 접합 압착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많이 나와요. 에너지 전략형 유리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자, 네이밍 센스를 잘 생각해 가면서 읽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먼저 열선 흡수판입니다. 열선 흡수판. 자, 흡수판. 포인트가 여기요. 자, 이쪽은 뭐죠? 열선 반사예요. 자, 그리고 로이유리입니다. 그리고 복층유리입니다. 자, 복층유리.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지금 뭐죠? 에너지 전략형 유리입니다. 근데 자, 먼저 첫째, 열선 흡수판 유리라고 되어 있죠? 찾았어요? 느낌이 오죠요. 열선을 뭐 한다는 거죠? 흡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양광의 적외선 성분 및 가시광선 일부가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죠? 적외선, 가시광선 일부가 못 된다는 거예요. 자, 흡수하는 판율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료의 투입 과정에 금속 산화물을 배합된 원료를 첨가하여 착색한 판율입니다. 커튼 등의 내장물을 밀착시키지 않고 도장과 종이나 테이프 붙임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뭐죠? 열선을 흡수하려고 하는데 커튼 같은 것으로 막아버리면 열선이 흡수 안 되겠죠. 자, 냉난방에 토출 공기가 직접 닿으면 이게 헷갈려서 막 흡수오겠죠. 그래서 이거 흡수되지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불량한 절단은 열깨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크링컷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크링컷은 유리 자르는 칼로 잘 잘라라는 말이야. 자, 이게 잘못 잘라놓으면 거기에 약간의 미세한 균열이 갈 수 있죠.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어떨까요? 그 균열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깔끔하게 자르라 이 말을 크링컷이라 그래. 자, 영어로도 어떻게 해요? 크링컷은 뭔 뜻이죠? 그렇죠. 깔끔하게 자르라. 자, 여러분 열선 흡수판 유리는 시험 문제를 풀 때요. 흡수라는 단어가 연결시키면 객관식 틀릴 리가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열선을 흡수하는 판유리예요. 자, 그러면 느낌이 잔잔하게 파도처럼 밀려오겠지만 열선 반사 유리는 뭘까요? 이제 열선 흡수판 유리의 반대겠죠. 그렇다고 해줘. 그래서 판유리의 한쪽 면에 금속 산화물인 열선 반사막을 표면에 코팅하여 얇은 막을 형성하므로 태양열의 자 동그라미 입지나 이쪽은 흡수 성능을 높이는 건데 이쪽은 반사 성능을 높인 유리입니다. 반사 성능, 흡수 성능. 이것하고 제목하고 연결을 해 네이밍 센스들이 그냥 그대로요. 그러니까 그 네이밍만 잘 결합시키면 돼요. 자, 실내에서는 밖을 볼 수 있지만 요거의 포인트입니다. 또 실내에서는 밖이 보여. 그런데 외부에서는 실내가 안 보이고 거울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유리창을 설치할 때 반대로 설치해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죠? 자, 거울 효과로 주위 경관이 광선 조건 및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투영됩니다. 자, 코팅면에 유해한 시멘트 모르타로 산 알칼리성 물질, 솔벤트류, 금속 물질 등은 절대 코팅면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합니다. 자, 하나만한 말이 하나 더서 복층 유리 사용 시 코팅면이 자, 외판 유리요 어디 쪽에 오게 한다는 거죠? 안쪽으로 오게 설치하지 반대로 설치하면 내실이 다 보여요. 단판 유리어 사용 시 코팅면이 실내 측에 오도록 설치합니다. 자, 생유리 사용 시 열 파손이 우려되므로 자, 강화 및 배강도 처리를 합니다. 자, 열선 흡수판 유리하고 열선 반사 유리하고 객관식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흡수냐 반사냐. 그리고 열선 반사 유리에서는 실내에서는 밖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실내가 안 보인다는 것 정도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로이 유리가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로이 유리가. 자, 일반 유리의 표면에 장파장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금속을 코팅시킨 것으로 어느 계절이나 실내 외열의 이동을 극소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에너지 전략형 유리입니다. 열 적외선을 반사하는, 자, 요게 이제 포인트요. 은소재 도막을 코팅한다는 거. 그래서 뭘 코팅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장치를 작동을 하는지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 우리는 객관식을 찍어야 돼. 그러면 다른 개념과 구별되는 어떤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렇다고 해줘요. 그러면 자, 은소재 토막 포인트 하면 로이 유리.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은소재 토막을 코팅을 하냐? 방사율, 열을 뿜어주는 방사율과 열 관류율은 낮죠. 자, 방사율과 열 관류, 열이 통과되는 율이 열 관류율이죠. 이것을 낮추고, 자, 가시광선 투과율은 높인 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중유리로 제조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시기는 뭐더고 낮추고 춘시기는 높인다. 그러면 거시기하고 춘시기가 정확히 구별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 어? 이제 저기다 짚어놓으면 되지. 열 관류율은 뭐더고 낮추고, 자, 가시광선 투과율은 높인다. 적외선 같은 것이 안 좋은 거죠. 자외선이나 이런 게.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는 그 7가지 색깔, 그게 가시광선이죠. 어, 어. 색깔 구별이 가시광선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 했잖아. 어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빨주노초 파람보, 이게 이제 가시광선이고, 자, 보라색 위쪽이가 자외선이고, 보라색, 그 다음에 빨간색 아래쪽이 적외선이잖아. 그러니까 유치원을 우리가 실업계 나와서, 자, 그게 그런 게 있었잖아. 있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가시광선은 높이고 열 관류율은 낮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층유리는 2장 이상의 판유리를 서로 붙여서 하는 것이 이제 복층유리죠. 보통은 이제 거리기에서는 페어글라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유리는 어떤 것으로 시험 문제를 푸냐? 은소재 도막 코팅, 열 관류율은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은 높인다. 요거 기억을 하시면 이쪽과 관련된 문제는 다 풀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뭐였죠? 에너지 전략용 유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기타 유리입니다. 기타 유리. 자, 요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스펜트럴 유리입니다. 스펜드럴 유리.
스펜드럴 유리. 자, 반투명 유리예요. 자, 불투명 강화 유리입니다. 자, 요거 박스를 칩시다. 불투명 강화 유리. 온도 변화에 강하여 단열 기능을 높이기 위해 자, 단열재 사용이 가능하며 자, 건물 외벽과 외벽 각 층 간에 천장의 빈 공간 기둥이나 칸막이 등 자재나 건물 구성 요소들이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펜드럴 유리는 불투명 강화 유리인데 가장 핵심이 뭐죠? 불투명이야. 불투명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단열재 사용이 가능하다 그랬죠. 단열재. 그리고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자, 등등으로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포도 유리입니다. 자, 지하실 천장의 채광용에 쓰이는 것이 포도 유리. 유리 블록은 벽에 쌓아 채광과 외관을 갖추는 데 쓰이는 것이 유리 블록입니다. 유리로 블록처럼 돼 있어서 반짝반짝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이 유리 블록. 그 다음에 에칭 유리입니다. 샌드블라스트 글라스. 유리의 표면을 다양한 디자인으로 도안한 특수 가공 처리하여 유리를 입체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거실, 주방, 칸막이 등 같은 데서 사용하죠.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지역마다 유리 가공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거의 없는데 그럴 때 에칭 유리입니다. 그런 게 다 유리 표면에다가 입체감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유리입니다. 일반 유리에 유기질 도료를 사용하여 실크 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이제 프린트 유리. 자, 그 다음에 무늬 유리. 뜨거운 유리를 평평한 판에 두고 그 위에 무늬가 새겨진 롤로 밀어주면 표면에 간단하게 여러 가지 무늬가 새겨진 판유리로 몇 가지 색깔이 있는 유리가 생산됩니다. 또 가른 유리, 판유리의 한 면 또는 양면을 갈아 고급 건축용이나 거울로 사용하는 유리입니다. 자, 조각유리 또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블라인드를 친 것처럼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유리로 낮은 온도에서는 빛이 그대로 통과하나 온도가 올라가면 햇빛이 남반사하여 하얗게 보이는 유리가 조각유리입니다. 제가 그냥 이거 프린트 유리, 무늬 유리, 가른 유리는 그냥 이쁜 유리고 에칭 유리까지 합쳐서 자, 다시 포인트를 잡아요. 스펜드럴 유리는 불투명 강화 유리라고 그랬죠. 단열재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 블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외관을 이쁘게 하는 것이 유리 블록. 예, 다양한 디자인을 집어넣는 것이 에칭 유리. 그리고 다 건너뛰고 조각 유리입니다. 자, 조각 유리는 블라인드를 친 것처럼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유리로 온도에서 낮은 온도에서는 빛이 그대로 통과되나 온도가 올라가면 햇빛을 남반사시킨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유리예요? 조각. 자, 한자 뜻을 그대로 읽으면 자, 네이밍 센스를 그대로 해요. 광선을 조절하는 유리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낮은 온도에서는 통과, 높은 온도에서는 반사. 그래서 강선을 조절하는 유리입니다. 자, 조각유리는 한 번 더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발열유리입니다. 자, 스스로 열을 발하면서 이슬이 맺히는 현상을 방지하는 유리로 쉽게 차가워지는 창가를 따뜻하게 만들어 실내 난방 효율을 높여주는 기능을 갖는 유리가 발열유리. 아까 조각유리 했죠. 자, 블라인드를 친 것처럼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유리로 자, 유리 두 장 사이에 물엿처럼 생긴 수용성 고분자 물질을 집어넣어 접착시키면 이 물질 속에 들어있는 자, 분자는 낮은 온도에서는 각각 흩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하나
온도가 올라가면 이 분자들이 서로 모여 햇빛을 남반사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조각률이 똑같은 얘기인데 이쪽은 조각률이 만드는 법까지 설명을 했을 뿐이야. 알겠죠? 어. 자, 음. 자, 로이 유리, 여기서 이제 로이 유리가 자꾸 시험에 나오니까, 자, 이게 로이 유리인데, 로이 유리는 에너지 절약용 유리입니다. 열 관리율은 낮추고 투과율을 높이는 유리. 자,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창호의 열 파손에 들어가. 그 유리 가끔 있죠. 저희도 이제 어, 자영업을 거의 한 30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 인테리어 업자가 됐다 그랬죠. 근데 가끔 있죠. 유리가 겨울에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가만히 있었는데 깨졌다. 그러면 유리 시공업자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대부분 시공업자가 잘못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유리창이 깨지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깨질 수 있어요. 자, 뒤에 신축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이 딱 조여놓는다든지 그러면 열을 어떤 부분에 창에 열 반사하면 촥 하고 금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 파손이에요. 자, 그래서 유리 중앙부와 주변와의 온도차가 생겨. 그러면 양쪽 옆에는 차가운 것으로 딱 틀어잡고 있는데 가운데는 열이 가해지면 팽창이 되면서 옆에 신축이 될 수 있으면 이게 늘어나면 되는데 신축이 차단돼 버리면 깨져요, 가운데. 그래서 온도차로 인하여 팽창성 차이가 응력을 발생시켜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으로 먼저 프레임에 직각, 직각으로 시작해서 일단 금이 쫙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 대각선으로 갈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리를 쓸 수 없게 되죠. 열 파손의 요인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두꺼운 열선 흡수 유리일수록, 자, 아까 열선 흡수, 열선 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열선을 흡수하는 유리일수록 당연히 뭐가 더 심할까요? 파손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있으면 못되기 쉽다고 써져 있죠. 파손되기 쉽습니다. 온도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갑거나 덥거나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유리창 안에, 한 유리창 안에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있으면 온도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겨울에 맑은 날에 파손되기 쉽습니다. 자, 원리. 창가 틀에는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맑은 날에 가운데 부분은 열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면 팽창과 저지가 결합돼서 가운데로 또는 직각으로 금이 쫙 가는 현상이 열파손입니다. 자, 유리면에 그늘이 생기면, 자, 여러분, 유리면에 그늘이 생긴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할 때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한 유리창에 열 불균형이 생기면 파손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가 그늘이 있고 어디는 햇볕이 쫙 내리쬐고 그러면 뭐가 돼요? 파손되는데, 문제는 이 열 파손이 굉장히 두꺼운 유리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어, 자, 유리가 난방면에 한 기구를 향하면 파열되기 쉽다. 이건 뭐 내가 설명을 안 해도 돼요. 파산은 안 돼요, 그거. 그것은. 자, 그래 유리가 두께가 있잖아. 몇 미리짜리 유리, 몇 미리짜리 유리. 여기다가 책상 위에 까는 것은 보통 몇 미리짜리 유리 쓰죠? 한 3mm, 한 4mm. 근데 이제 5mm짜리도 써요. 저희는 5mm짜리 썼는데 책상에도 유리 깔면 좋기는 좋죠. 응? 딱딱하답니다. 저희는
옛날엔 깔았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창호 기호 표시 방법에서 유리 공사의 여러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세팅 블록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유리를 끼우려면 밑에다 딱 대서 끼울까요? 약간 떠서 끼워야 될까요? 그러면 밑에 고임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시 하단에 유리 끼움용 부자재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팅 블록이라고 해요. 세팅 블록. 자, 그리고 측면에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유리 고정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스켓 속에 유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지 깊이도 있고. 면 클리언스. 아까 세팅 블록에 대해서 했죠. 자, 요거 보십니다. 자, 읽어볼게요. 창호 아래 유리 설치 홈을 내고, 자, 유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홈이 있어야 되죠.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며 창호와 유리의 접촉을 막는 소판입니다. 만약에 딱 막아버리면, 자, 뭐죠? 유리의 열 팽창 계수를 견딜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고임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막는 소판인데, 일반적으로 유리 가로 복지수에, 자, 동그라미 쳐봐요. 4분의 1인 곳에 두 곳을 설치합니다. 자, 3분의 1이 아니에요. 4분의 1 곳에 두 곳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보세요. 요만한 유리고 밑에 낀다고 합시다. 4분의 1이라는 말은 25%, 25%, 25%, 25%,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죠. 그죠? 여기서 4분의 1, 여기서 4분의 1. 그러면 딱 균형이 맞아요. 근데 3분의 1, 3분의 1을 해버리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지점에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뛴 것은 여러분도 그냥 같이 건너뛰어서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항에 들어갑니다. 환경 마크, 탄소 마크, 함격 성적 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환경에 도움을 준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앞으로 모든 제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걸 사용하라는 거죠. 항상, 자, 요거요. 몇 도씨 이상, 4도씨 이상. 자, 방수는 몇 도씨 이상, 5도씨 이상. 여기서는 뭐죠? 4도씨 이상이에요.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그러니까 실리콘과 그 우수마마를 실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면 됩니다. 시공 도중에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해야 됩니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 습도가 90% 이상이면 실란트 작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리콘 싸지 말라는 거예요. 실리콘 잘 싸세요? 실리콘. 제가 볼 때는 실리콘 싸는 사람들이 기술이더라고. 그죠? 여기 이쪽에 그 자동문 같은 게 할 때는 전문 실리콘이 쌌는데
아마추어가 실리콘을 싸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저희가 그냥 가끔 쏘기도 하는데 완전히 못돼 버립니다. 그래서 막 손으로 하면 더 보기가 이상해지고. 여기도 실리콘 싼 건데 이쪽은 전문가가 붙인 거예요. 이 정도면 전문가예요. 실란트가 실리콘과 그 우수마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실리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유리는 당연히 뭐죠? 실리콘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오래되니까 전부 다 이렇게 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이 건물 전체에 그 실리콘을 띄어내고 다시 실리콘을 붙이는데 돈 엄청 들어갔어요. 하고 욕먹고. 왜 욕먹었냐고 물어봐죠. 공사를 다 끝냈는데, 그러니까 비가 새 들어서 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또 비가 새는 거예요. 그게 한 방에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나사 볼트. 자, 유리면에는 습기, 먼지, 기름 등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고, 나사 볼트 리벳 용접 시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자, 단부 클리어런스의 최소값 이하가 되도록. 자, 이게 그 틈새가 클리어런스예요. 그것이 최소값이 되도록 해야 되고,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있어야 하며, 복층유리나 접합유리나 망유리 등 그 경우는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면 안 됩니다. 자, 복층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자, 공통점이 안전유리들이죠. 자, 그러면 그 샤시에 구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란트 시공 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때 청소를 위해서 툴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유리를 붙이기 전에 유리를 보관을 먼저 해야 될 건데,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자, 이게 문제예요.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을 피해야 됩니다.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해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에 완충제를 주어서 보관합니다. 자, 여러분, 강화유리를 절단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망치로 깨도 잘 안 깨지는데, 자, 복층유리는 현장에서 절단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배강도 유리도 아까 현장 절단이 안 된다 그랬죠? 한 유리의 2배지만은 안 됩니다. 접합유리는 양면을 유리칼로 자르고 중간에 끼어진 필름을 커튼칼로 자르면 절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망임유리는요, 유리면을 유리칼로 자르고 이렇게 꺾기를 반복하면 절단됩니다. 자, 반사유리와 로이유리를 취급할 때 항상 무엇을 써야 돼? 마스크를 써야 돼. 여러분, 여기서 은도금을 하는 것이 뭐죠? 로이유리죠. 은도마 코팅을 한다고 아까 공부했잖아. 자, 그런데 그게 인체에 좋을까요? 뭔가 좀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죠. 수는 기어 나빠. 뭐 여기서 뭐 수은 성분, 액체 은 성분이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드셔보려고? 그럴 겁니다. 하여튼 몸에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해 좀. 그죠? 간 보려고? 몰라. 그것만 또 뽑아갖고 은 장사하려고? 아, 얼마 되겠어. 자, 하여튼 인체에 안 좋다고 생각하고 뭘 쓰고 하시라고요. 마스크.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재 창호 공사에 들어갑니다. 자, 목재 창호 공사 들어가는데 목재에 들어갑니다. 목재는 가운데 수심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목재는 가운데 수심이 있죠. 그러니까 수심을 좀 피해서 만들어진 목재여야 돼요.
자, 목재의 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은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이거 암기하세요. 자, 함수율이 몇 프로 이하로 한다? 18% 이하로 합니다. 자, 플러시문은 안에 울거미를 붙이고 뒤에 판을 붙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울거미제는 랑류, 소나무류, 삼나무류, 낙엽송류, 잣나무류 등으로 합니다. 자, 공사 시방서 이렇게 이건 넘어가도 됩니다. 요새는 또 집성목이 대세죠. 집성제 종류. 집성제의 종류는 용도별 표면 치장 가공의 유무, 제품의 품질 및 외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자, 용도에 따른 구분. 어디죠? 저기 서구 거기 이런 거 판매하는 데 있으면 가서 이렇게 센티미터 딱 재갖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잘라줘요. 그러면 와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누나 같은 거. 여기는 제가 안 했는데 3층은 제가 다 붙였어요. 3층에 층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장 문제는 무슨 톱을 써야 되죠? 둥근 톱을 써야 되잖아요. 그 둥근 톱이 맨날 썼던 사람이 아니니까 위험하죠. 네. 잘릴 뻔했어요. 그래서 붙이면 붙이겠더라고요. 뒤에. 자, 거기서 그러니까 다 잘라서 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부분 집성목들이 많죠. 용도에 따른 구분으로 수장용, 구조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숫자가 뭐죠? 떼어날 수요. 무슨 수라고요? 떼어날 수. 그러니까 인테리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조물 등의 내부의 수장에 사용되는 겁니다. 인테리어에. 구조용은 강도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의 부재로 사용하는 겁니다. 또 이 집성목의 표면 치장 가공의 유무에 따라, 자, 보통은 치장 가공을 하지 않은 거, 치장제의 도포토는 치장 가공을 하는 것, 제품의 품질 및 내관에 따른 구분으로 1급, 2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집성목에서 자, 수장용하고 구조용하고 자, 허용 오차가 틀려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으로 되어 있고 수장용은 이쪽은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1.5로 되어 있습니다. 꽤 정밀하죠. 자, 품질입니다. 집성제의 접착 강도, 함수율, 힘, 홈 가공, 모서리 가공 및 절상 가공, 제면 및 외관 품질은 이렇게 따르는데, 자, 이거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또 집성목들 아시죠? 요새 식당 같은 데 보면 먹을 수 있는 식탁도 전부 다 무슨 재로 하죠? 집성제로 되어 있죠. 어디? 그렇다네요. 근데 이보다 더 고급스럽게 식당은 되어 있죠. 이것도 추억이 많아요. 이것도 어떻게 많냐면은 원래는 이걸 한 통으로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어 가지고 두 사람씩 들어가게. 그랬더니 이게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가니까요. 사람들이 한 책상에 두 명이 같이 앉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두 명씩 앉아도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싫어요. 그래서 잘랐어 이걸. 잘라가지고 여기서 한쪽 잘라서 버리고 한쪽은 잘라서 버리고 한쪽만 쓰고 있는 겁니다. 추억이 있어요. 처음부터 작은 토막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크게 옛날에는 길게 하는 것이 더 유행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바뀌어요. 어? 100m까지는 안 했지. 어. 저도 추억담을 이야기하면
노량진 제1고시하고 그래서 법원검찰직 같은 거 강의할 때 한 교실에 300명씩 들어가도 그때는 아무 말 없이 수업 들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한 교실에 30명만 들어가면 숫자가 많다고 밀어넣어요. 창호철물류의 설치입니다. 시공상세도에 따라 창호철물류의 소정의 위치를 설치합니다. 자, 이건 앵커 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갑니다. 수장 공사가 인테리어 공사야. 잠시 쉬었다 올게요.